1월 16일 목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지난 연말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공항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울릉공항의 활주로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김윤배 대장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장님께서는 울릉도에 계시면서 울릉도와 독도의 해양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현재 바다를 매립해서 울릉공항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네, 어느 정도나 진행된 상황입니까? 예, 울릉공항 건설은 국가 안보 그리고 해양 영토 수호, 국가 균형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울릉 주민 정주 여건 개선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지역 여건상 울릉도 사동항 인근에 바다를 매립해서 1,200m 규모의 활주로를 만드는 공사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착공해서 현재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공사율은 한 58% 정도, 설계 대비 절반 넘게 진행됐고요. 네. 그리고 2023년 5월에는 이 울릉도에 취항할 항공사인 브라질 엠브로사에서 통항 경주공항에서 울릉도 상공까지 취항에 대비한 시험 운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네. 1200m 규모의 지금 활주로를 만드는 공사가 58% 정도 네, 공사율이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무안공항의 항공기 참사를 접하면서 아무래도 울릉공항의 안전성에 대해서 주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번 무안공항 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류와의 충돌로 인해서 비상 착륙 과정에서 발생한 걸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우리 만들어지고 있는 울릉공항이 무안공항보다는 여러 여건에서 열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 사이에 공항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울릉도에서도 항공기 사고는 아니지만은 지난 89년에 이 관광 헬기가 취항하자마자 기체 결함으로 추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네. 14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안전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고 특히나 이번에 이제 울릉공항에 취항 검토 중인 항공기가 굉장히 좋은 날씨 조건이라든가 무게를 줄일 때 겨우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활주로 길이라서 네. 여러 가지 연장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하고 있는 1200m의 활주로는 날씨가 좋았을 때 아니면 무게를 좀 줄였을 때 겨우 이착륙할 수 있는 길이어서 지금 활주로를 추가 연장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항공기 재원을 검토하기 전에 울릉도에 이제 여러 가지 기상 조건이랄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먼저는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연간 강수 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기상청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울릉도는 연간 강수 일수가 약 144일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가 착륙할 때 이제 마찰 개수가 이게 작아지면서 착륙 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설계보다는 더 많은 길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지금 설계 중인 활주로 길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말씀처럼 항공기의 연료량을 줄여야지 겨우 맞출 수 있는 그런 활주로 길이로 현재 설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울릉도가 강수일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많다 보니까 이제 노면 상태가 젖어 있어서 마찰 개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더 긴 활주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상 상황이 또 자주 변하고 안 좋은 일기라는 건 잘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비뿐만이 아니라 바람도 영향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빛뿐만 아니라 울릉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동해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강한 지역인데요. 네. 사실 이 공항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가장 우려한 거는 바다에도 만들지만은 이 사동항 인근에 해발 196m의 가두봉을 절개하면서 이 공항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울릉공항이 들어서는 이 사동항 주변은 이 그동안에 이제 가두봉이 막고 있어서 특히 이제 관광 시즌, 늦봄이랄지 여름철에 울릉도의 이제 주풍향이 남서풍의 바람을 잘 막아줬었는데 네. 이 이제 가두봉이 절개가 되면서 이 사동항 주변에 바람 환경이 크게 바뀔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음. 실제 공사 관계자들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에는 이제 그 가두봉이 바람을 막아줬었는데 그 가두봉을 절취를 했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세밀하게 확인을 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 그리고 이제 공항 주변의 강풍도 좀 상당한 수준이라면서요? 예, 우리가 이제 통상 바람이 이제 25노트, 통상적으로 초당 약 한 13m 정도의 바람인데요. 네. 이 이상이면 항공기 이착륙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부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네. 최근 5년간의 이제 기상청 울릉도 해양 기상부의 자료에서 일 순간 최대 풍속이 25노트 이상인 날수를 계산해 봤더니 네. 연간 138일 가량이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10일 중에 거의 4일이란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이런 이 강풍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이 가두봉 절개에 따른 바람 환경 변화 이런 걸 고려한다면 현재 활주로 길에는 매우 음. 위험천만한 설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조사를 바탕으로 보면 정말 많은 날이 위험한 날에 속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 뭐 바람에도 영향을 받지만 또 해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초여름철에 보면은 가끔 여객선이 이 해무 때문에 결항이 되는 사례가 몇 번 있었는데요. 네. 이 기상청 한국 그 기후도 자료에 따르면은 울릉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맑은 날이 적은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평균 한 50일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음. 이제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는 날이 약 50일 정도 불과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울릉도 같은 경우는 연간 안개 일수가 연평균 약 40일 정도 되는데 특히나 이런 안개가 많을 때가 7월, 6월, 5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에 음.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개가 우려가 되는데 특히나 이제 계획 중인 울릉공항 같은 경우는 예산상의 이유로 기존에는 이제 첨단 안전 장비를 갖춘 계기 비행을 이렇게 그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예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조종사의 육안으로 사물을 판단해서 이착륙하는 우리가 시계 비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음. 바꿔서 지금 그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런 기상 조건들이 비행기 운항에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활주로를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그 2023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운항을 할 때 이 항공기의 재원을 살펴보면은 네. 이 최대 착륙 중량에서 필요한 활주로 길이가 착륙 시에는 1200m를 능가한 1215m 음. 그리고 이륙 시에는 1615m가 나온다고 그 음. 항공기 재원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조건들이 대기 조건이 굉장히 좋을 때거든요. 그래서 음. 현재 울릉도 그 활주로 1200m를 맞추기 위해서는 연료를 줄여야 하고 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네. 이러한 줄이더라도 이러한 조건, 즉 대기 조건이 굉장히 좋을 때 조건이기 때문에 음. 그런데 울릉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강수 일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고 또 강풍 일수가 또 1년에 한 140일 가까이 되고 또 초여름 음. 해무 조건을 고려했을 때 현재 이러한 항공기 재원에 따르면은 굉장히 이제 대형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공항을 설계할 때 무엇보다 좀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울릉공항이 추진된 배경 현재까지 그 이르게
온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 네. 사실 울릉공항이 1978년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이제 검토가 시작을 했다가 중간중간 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시행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초기에는 이제 1,100m, 지금보다 100m 더 넓은 길을 해서 겨우 이제 애비 타당성,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다 하고 이제 선정이 됐었는데, 네. 이제 전문가들 검토를 해보니까 1,100m는 너무 짧기 때문에 일부 예산 증액을 통해서 당시에 이제 1,200m로 늘려서 공사가 착공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1,200m 기준은 사실 50인승 미만의 굉장히 소형 항공기에 겨우 이제 맞는 그런 기능인데, 이어서 보니까는 이제 항공기 수급 상황 등이라 보니까는 이제 50인승 미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제 취항이 어렵다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네. 항공기 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되면은 이제 이 활주로 길이를 늘려야 되는데 활주로 길이는 그대로 하고 항공기 규모는 키우고, 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기 착륙에서 시계 착륙으로, 그러니까 법적 기준으로 억지로 맞추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좀 우리 기상 여건들을 다시 고려해서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리더라도 뭐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제가 이제 공항 건설 당시에 사실 환경 영향 평가위원으로도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관심 있게 봤었고, 또 제가 이제 10년 이상 울릉도에 거주하면서 이런 공사 상황을 봤을 때 당시에 환경 영향 평가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지적을 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울릉공항 건설을 담당하는 시행사 측에서도 이 공항의 안정성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무안공항 참사를 계기로 당장 이 항공기가 취항했을 때 뭐 저희 가족이라든가 제 이웃이 이게 탈 수가 있을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 공항은 굉장히 이제 불안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기가 다시 한번 울릉공항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안전이 무엇보다 확보가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끝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사실 울릉도는 공항 입지 조건이나 이제 개발에 대한 여러 우려 속에서 이 공항이 착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타 지역과 다르게 울릉도는 이제 외부와의 연결을 위해서는 도로나 철도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또 백길과 항공편이 교통 편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만일에 이제 도로나 철도가 가능하고 이 배멀미 없는 빠른 배편이 어렵기 때문에 공항이 검토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개항 시점이라는 그런 시간과 싸우기보다 안전과 꼭 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 김윤배 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